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분포를 떠나서 이제 실제로 다르고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할지를, 뭘 하고 싶은지를 한번 리뷰했습니다. 좀 시험 대비할 때는 도움이 크게 안 될 것 같지만 괜히 말이 많았죠.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 많았던 말을 최대한 축약시켜서 좀 다시 써볼게요. 자, awesome. 자, x1부터 xn이 자 iid로 어떤 이렇게 써도 되나요? 어떤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디스트리뷰션이랑 똑같이 iid로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iid x가 m pdf f라고 쓸게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했던 게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PDF F에 대한 정보죠. 근데 F에 대한 선험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면 F가 너무 큽니다. 클래스가. 늦게 오신 학생들은 다 출석 체크 한 번씩 전산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조금 줄이죠. F가 알로스 파라메트리 모델. 자,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어요. 파라메트릭이라는 말을 한국어로는 모수적이라는 말을 잠깐 썼었고, 그 다음에 모델이란 말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썼다 안 썼다가 할 거예요.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모델이라는 말을 잠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뜻한다는 건 뭐냐면은 추상적으로는 자, 뭐 f가 어떤 더 어렵게 쓸게요. 미안해요. 함수 하나하나를 원소로 하는 집합 제가 그냥 써도 되나요? 여러분 해석학 배웠죠? 오케이. 네. 여러 개의 함수가 모인 공간들이에요. 각각의 함수는, 각각의 PDF는 세타를 결정하면 그 PDF가 하나로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있죠?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런 거 쓸 수 있죠. F가 뭐 자 fx는 어떻게 생긴 거? 자, 땡땡.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뮤의 제곱. 저도 수업 직전에 외워서 왔습니다.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쓴 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검정색으로 쓴 거예요. 컴마 뮤가 리얼이고 시그마 제곱이 0보다 크다. 우리가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가 너무 크니까 적당히 문제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고정된 상수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PDF들의 패밀리를 생각해서 그 패밀리의 원소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F의 선택지가 갑자기 확 줄어들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이 쓰진 않겠지만 이 분포 하나를 결정짓는 이
튜플들을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통계에서 파라미터 말고 수학 일반적으로 파라미터라는 말을 쓰면 언제 보셨던 게 기억나요? 그쵸, 매개함수. 어떤 곡면이나 곡선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 곡선을 그냥 정의하는 뭔가 정의가 어려우니까 여기를 뭐 이렇게 t라는 매개 변수를 잡아서 이 점들의 자취 이런 식으로 뭐 곡면이나 곡선을 정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우리가 제가 노멀 뮤칸마 시그마 제곱을 얘기할 때 언제 이거를 다 쓰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할 때는 그냥 요거 둘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 패밀리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그 뭐라고 하냐, 이 패밀리를 매개하는 변수들을 그냥 통계에서는 모수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이 분포의 후보를 이렇게 길게 쓰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쉬운 말로 x가 노말 뮤칸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자라는 말로 간단하게 써봅니다. 보통 좀 중요한 용어는 제가 쓴 김에 좀 다시 써볼게요. 얘를 보통 랜덤 샘플이라고 부르죠. 확률 부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실제로 어떠한 스칼라 고정값으로 나타난다. 4.5, 0, 3, 7, 50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 확률 표본에 영어로는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했었고 한국어로는 실현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관찰했을 때 정말 사실 제가 파란색으로 쓰거나 빨간색으로 쓴 거는, 그다음에 파라미터링 모델로 이렇게 가정하는 거는 그냥 사실 IID 가정조차 그냥 우리의 가정일 뿐이에요. 그 과학자가 아니면 분석하는 사람이 그냥 적당히 자신의 주관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의뢰하는 가정을 집어넣는 건데, 뭐 실제로 우리가 뭐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컨텍스트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문제가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집니다. 현실의 문제는 언제나 더럽고 방해되는 거 투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요. 내가 제 방을 설계하는 사람이야. 근데 점점 지구온난화가 막 심해지고 있죠. 둑을 더 높이 쌓아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궁금해. 100년에 한 번 빈도로 오는 강수량이 얼마나 될까? 이거 100년에 한 번 빈도로 오는 강수량 뭐 5,000mm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내가 그보다 높은 거는 디펜스 할 수는 없겠지만 100년에 한 번 오는 빈도의 극단적인 강수량까지는 내가 이 제방을 통해서 막아내고 싶은 그 설계자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뭐 둑을 몇 센치를 쌓아야 될지는 그분의 어떤 건축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계산을 시도해보고 싶은 거는, 이게 만약에 지난 30년간의 일간 강수량이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100년에 한 번 빈도의 강수량을 딱 몇이라고 딱 계산해서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 가지고 순위 매겨가지고 여기서 상위 1% 계산하는 방법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내가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상당히 꼬리가 두터운 분포인 뭐 T분포 같은 걸 가정을 해가지고, 꼬리가 두텁다는 말은 상위 1%가 상당히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T분포를 가정했을 때 상위 1%의 강수량 같은 거를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자,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시다. 자, example Y, C such that 100년에 한 번 빈도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C까지 넓이가 36,500 보면 36,499 정도 되면 요 C를 찾고 싶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비모수적인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상위 1% 뽑는 거는 그 비모수적으로 수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만약에 모수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가정을 한다는 것이고 퀘스천이 태스크.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이거를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요거 풀고 싶으면은 이 분포 과정까지 했을 때 뮤랑 시그마 제곱을 결정을 해야 이 PDF가 완벽히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뮤랑 시그마 제곱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determine 시그마 제곱 using date xsum determine appropriate values가 통계로 estimate입니다. using data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말을 보통 estimate 뮤,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통계적인 세상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게 세타가 취할 수 있는 뮤가 취할 수 있는 세상과 시그마 제곱이 취할 수 있는 세상 모든 캔디데이트들 중에서 일단은 믿는 겁니다. 어디? 어떤 특정한 점 뮤0, 시그마 제로 제곱이라는 점이 있어서 이 특정한 모수 포인트로부터 데이터가 나왔다고 일단 믿는 것이고 요 녀석을 근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은 요 세팅에서 뮤랑 시그마 제곱을 근사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작한 김에 마저 하자. 그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배우기 위해서 일단 이거를 정의했어요. 여기는 시험에 내기 좀 애매해. 요거를 다 쓰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근데 여기부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라이클리후드 펑션은 혹시 정의 기억하시나요? 영어로는 가는 게 있어요. 얘 정의는 일단 표기법은 이렇고요. 리얼라이제이션을 그냥 스몰 x 볼드라고 썼을 때 이렇게 표기법을 이유로 정의가 뭐였습니까? 자, 정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새로운 걸 도입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우 익숙하던 무언가를 그냥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다 익숙한 무언가. 자, 이거는 샘플 하나 관찰 그 덴시티 밸류죠. 확률 밀도건 아니면은 확률 질량 함수건 우리가 트루 파라미터가
세타라고 가정했을 때 이 리얼라이제이션 x를 관찰할 확률입니다. 자, 한국어로는 트루 파라미터가 세타라고 가정했을 때 자, 리얼라이제이션 x1부터 xn까지를 관찰할 PMF일 경우에는 확률이고 PDF일 경우에는 덴시티 값, 밀값 또는 확률. 자,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우리가 편하게 쓰는 건 이렇게 씁니다. 트루 파라미터가 세타라고 가정했으니까 각각의 xi들은 세타를 모수로 하는 PDF에서 나왔겠죠? 그 다음에 모두가 iid니까 각각의 취할 덴시티 값들이, 이건 조인트 PDF고 이 조인트 PDF 값이 각각의 PDF들의 곱으로 다 분해되고 각각의 PDF는 identical distribution이니까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약간의 좀 노테이션 남용을 좀 각오를 하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x1부터 xn이 모두 ii니까. 그다음에 각 xi들도 모두 PDF가 f 세타죠. 여기까지 우리가 동의를 해야 이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 혹시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켜야 되기 때문에 좀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네, 좋습니다. 하나짜리 F라는 함수랑 네. 위에 전체 그 F랑 같은 F.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노테이션을 남용했다는 게 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쓰면 좀 명확해질까요? x 언더바 여기는 x. XI도 아니고 X인가요? 모두 분포가 x로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 그래서 x 라지 x를 확률 변수 x1, xn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f가 뜻하는 거는 x1부터 xn까지의 조인트 PDF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제가 f 스몰 x로 쓴 거는 그냥 원 샘플에 대한 마지널 PDF입니다. 그다음에 얘네가 모두 물론 각각의 마지널 PDF긴 한데 지금 얘네가 분포가 모두 그냥 제가 그냥 X라고 쓴 확률에서 X랑 분포가 똑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X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고러스하게 쓰고 싶다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는 여기는 인디펜던트 조건을 쓰는 거고 여기는 x부터 xn까지가 분포가 동일하다. 얘를 fx 기분 세타라 하자. 얘를 지우고 여기 보여요? 일어나서 보세요. 네. 그 L로 쓴 거는 예. 조건부처럼 보일 때는 X가 정해진 것처럼 보이고 M2에서 쓴 거는 세타가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둘이 같은 정의인가요?
잠깐만 일단 그 혹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L 세타바 X랑 네. F X1 Xn 바 세타랑 두 개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생긴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칭하는 대상은 그냥 그 조인트 PD 요거를 그냥 지칭하고 싶을 뿐인데요. 이제 그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얘를 어차피 X1부터 Xn까지는 고정된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누구에 디펜드하냐면 이 값 자체가 세타에만 디펜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이제는 여기 리얼라이제이션 X의 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세타의 함수로 보자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세타 기분 X 다 안 쓰고 그냥 L 세타라고 많이 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2학기 때 또 해야 되는데 지금 MLE가 나온 이상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지금 조금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2학기 때 주구장창 할 거예요. 자, 치울게요. 자, 그래서 추상적으로는 그렇게 썼고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진짜로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한번 써본 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죠. 자, 맥락 다 버리고 100개의 샘플이 베르누이 여기 석세스 프로버빌리티가 미지의 세타인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리얼라이제이션 하나가 X1부터 X100까지가 뭐 각각의 포인트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네를 썸해서 93이라는 건 알아요. 이것만 드린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계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직 요건 이 정보는 안 썼습니다. 서퍼스 위노드 세타가 0.1이랑 0.9라는 건 안 썼는데 우리가 요것만 알면은 자, L 세타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여기 아래랑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자, 보시다시피 세타의 함수입니다. 여기에 소제목이 왜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고려하는 건데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Suppose we know that 세타가 0.1이나 세타가 0.9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혹시 자, 세타 자리에 0.1, 세타 자리에 0.9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뭐 우리가 저거를 다 근사할 필요는 없고요. 0.1에 93승, 0.9에 7승, 0.9에 93승, 0.1에 7승. 봐도 누가 더 큽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밑에 게 더 크다는 거 알겠어요? 자, 이거는 수학의 영역이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 0.1이 L 0.9보다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만약에 트루 파라미터가 0.9였다면 이 리얼라이제이션을 얻을 확률값이 트루 파라미터가 0.1일 시절에 이 193빈짜리 자료를 관찰할 확률보다 더 크죠. 0.9가 트루 파라미터일 때 현재 자료를 관찰할 확률이 0.1이 트루 파라미터의 현재 자료를 관찰할 확률보다 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타가 0.1이나 세타가 0.9라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럼 그것들 중에 여러분들은 세타가 0.1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세타가 0.9라고 예측할 것 같아요?
그냥 guess를 한다면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듯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빌드업하면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후보들 중에, 즉 세타가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세타들 중에 얘를 최대화시키는 세타를 현재 이 자료로 추정할 수 있는 베스트 세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점프가 컸나요? 어차피 왜 얘보다 얘가 더 버렸어요? 얘가 트루 파라미터일 때 얘가 더 크다면서요, 그쵸?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세타가 0.1이라면 0.9라는 거 몰라. 그럼 그 상황에서 얘를 어떤 세타가 가장 그럴듯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이 값을 최대화하는 세타를 원하지 않을까요? 자, 실제로 이따 보실 거예요. 만약에 세타가 0과 1 사이 있으면은 요 함수의 최대화원은, 즉 가능도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녀석은 혹시 저렇게 생긴 함수의 미분을 조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양변, 이거 그냥 양변에 로그 취해가지고 로그 미분법으로 하면 생각보다 쉽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최대화원이 바로 100분의 93입니다. 누구예요? 표본 비율이죠. 그럴듯해요. 유도 이따가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defini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줄여서 ML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likelihood가 가능도고요. estimator가 추정량입니다. 자, ML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 여기서 세타 해시라는 거는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0부터 1 사이의 구간 중에서 최대화원은 뭔가 하나의 점이잖아요. 그 점 하나를 지칭하기 위해서 세타 헷이라고 노테이션을 많이 쓰고요.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 모수가 취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가능도 함수를 다 찍어.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L 세타를 세타의 93승 1 빼기 세타의 7승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왠지 이렇게 생겼다는 건 그냥 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딱 찍었을 때 여러분 argmax라는 단어 많이 써요? 자, max는 최대 값이죠. argmax는 최대화 원을 지칭할 때 씁니다. 뭐 이게 포멀한 정의 안 해도 되죠. 그냥 최대화 원입니다. arg가 보통 argument라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argument라는 거는 컴퓨터 함수에서 input argument 할 때 argument 많이 쓰죠. 아무튼 네. 코딩할 때 input argument라고 하면은 그 init 변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야 최대가 되냐라는 의미의 그 줄임말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그 쉬운 토익 example에서는 지금 100분의 93이 지금 이 가정을 만족시키는 세타 헷입니다. 세타 헷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의 그 데피니션에서 혹시 질문 있어요? 데피니션이 끝이고 이제부터 주구장창 연습할 겁니다. 계산 연습. 자, 그래서 잠깐만, 이거는 노테이션에 대한 약간 도움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세타 헷이라는 표기법은 왜? 아까 그냥 비분해서 연대니까 찾는 맞아요. 네. 앞으로 주구장창 미분할 거고요. 가끔씩 이계도 미분도 할 거고요. 그래프 개형도 그릴 거고요. 미분 불가능하면 그림도 그릴 겁니다. 세타 헷이라는 표기법은 세타의 추정량을 표기할 때 쓰고요.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특히 확률 통계 과목에서 그냥 세타, 뮤, 시그마 제곱, 알파, 베타 이런 그리스 문자만 보면은 아 얘는 이 분포의 성질을 지배하는 뭔가 파라미터인가 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타 헷이라는 거는 그냥 뮤 헷, 시그마 제곱 헷, 알파 헷, 베타 헷이라는 거는 아 얘네들은 표본이 있을 때 표본으로 뭔가 지지고 볶아가지고 뭔가 만든 무언가인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왜 헷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라이클리후드 펑션 자체가 샘플 x1부터 xn까지에 디펜드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얘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얘는 지금 샘플에 의존해요. 샘플이 바뀌면은 얘 RMS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샘플이 바뀌면은 세타에선 바뀌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규칙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 100분의 93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x1부터 x100까지를 더해서 평균을 낸 이 규칙 자체를 보통 얘가 얘기하는 겁니다. 투머치하게 얘기했네. 아무튼 그래서 노트 세타 헷은 대체로 확률 변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헷이라는 노테이션에 붙는 거는 보통 이 수량은 샘플에 디펜드하고, 샘플은 우리가 리얼라이제이션을 보기 전까지는 확률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확률 변수겠죠.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뭐 expectation of 세타 헷 이런 거를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연습하기 전에 MLE 정리했고요. 이제 why we use MLE입니다. 자, 조금 논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세타도 아니고 뭔가 세타들이 사는 세상에서 특별한 한 점을 지칭하고 싶어서 그냥 세타 제로라고 불렀어요. 세타 제로가 어떤 모수 공간에 딱 고정된 점이고, 그 고정된 점으로 나타나는 PDF를 X1부터 XN까지의 그 샘플들이 IID로 따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추정한 게 지금 세타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추정량이죠. 자, 추정량이라는 것의 자체의 정의는 별거 없어요. 그냥 추정량은 샘플의 함수예요. 샘플의 함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논의를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썼던 노트예요. 어떤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인지가 있고, 그래서 누구나 아무 추정량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그 추정량을 제한한다면은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것이 기대돼요. 자, 여러분이 통계학과 박사과정을 오시면 뭔가 그 누구도 연구하지 않았던 어떤 세팅에서 새로운 어떤 세타 헷을 제안을 하면 논문이 됩니다. 제안한 건 오케이인데 제안한 것이 이런 좋은 성질을 완성시킨다는 걸 수학이 좀 될 만한 수준이면 수학적으로 증명하면 좋고,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한 5만 번 정도 했는데 대충 트루랑 비슷하더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자, 저런 미덕들이 있는데 6장에서 이런 걸 보여요. 지금은 그냥 제가 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인포멀하게 결과만 썼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 투성입니다. 이거 MLE가 없이 그 바닥부터 이것들을 증명을 하기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워요. 첫 번째, 일치성. 자, 우리가 확률 변수의 수렴은 나중에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로부터 MLE를 계산하셨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만약에 IID로 나왔고 내가 샘플을 키우면 키워나갈수록 여러분 그 수렴의 대충 우리가 해석하겠서 정의 알고 있죠? 이미 입실론 반경 잡았을 때 안으로 점점 들어옵니다. n을 크게 하면요. 물론 약간 확률 변수니까 확률적인 얘기가 조금 필요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에서 봤었던 성질, 표본 평균이 마치 모평균 근처에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처럼 그걸 이용해서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 세타의 맥시멈 세타의 최대 가능도 추정량도 샘플 수를 키우면 투르 파라미터 근처에서 정규분포를 따르고 놀아요. 물론 분산은 어떻게 계산할지는 6장에서 할 건데, 그래서 MLE 계산하면 MLE 가지고 세타의 실내 구간 같은 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나? 혹시 수업 가장 초창기에 일찍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연구 결과 보셨죠? 네, 그 연구 결과 보면은 뒤에 그 모델을 돌린 문서가 있는데 거기서 뭐 있냐면 뭐 이렇게 능률, 뭐 이렇게 뭐 수업, 뭐 이렇게 시작 시간. 저 이거 그냥 낙서로 적는 거니까 필기하지 마세요. 이런 뭔가 능률이라는 거를 y로 두고 다른 걸 설명 변수로 했을 때 시작 시간 곱하기 뭐 베타 제로 곱하기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연도 베타 2 뭐 이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 표를 보시면은 시작 시간에 대응하는 이 베타 제로의 코엑 그 추정량이 옆에 뭐 4.3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써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게 컬럼 이름이 위가 추정량이고 영어로는 estimate 추정치, 옆에 S2라고 붙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요거는 한국어로는 표준 오차고 번역하면은 대체로 이 우리가 만든 이 모델을 틀고 진짜로 베타 제로를 추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오차 값을 이용해가지고 4.3 플러스 마이너스 1.9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을 베타 제로 실내 구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내 구간의 이론적인 근간이 뭐냐면 이론적인 근간이 바로 요 최대 가능도 추정량입니다. 지금 2학기 때 이 확률 통계학을 좀 회귀 분석 위주로 가져갈지 아니면은 이 호브앤 크레이그 책을 끝까지 무식하게 밀고 나갈지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라고요? 회귀 분석이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멋있는 거 하고 싶잖아. 멋있는 건 아니야? 안 그래도 돼요? 네, 아무튼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하고. 네. 어쨌건 2학기 때 제가 무엇을 하건 2학기 때 일단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5장 6장입니다. 확률 변수의 컨버전스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 가능도 추정법을 다양한 측면을 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4장도 좀 더 나가야 됩니다. 4장 챕터 이름이 기초통계적 추론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가설검정 자료를 가지고,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모집들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로직을 아직 배운 적이 없어요. 일단 4, 5, 6장을 나가는 게 최우선 순위고요. 그 다음에 뭘 가르칠지 고민하고 있다 얘기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혼동을 만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현재는 MLE가 좋다고 믿읍시다. 네. 안 좋은 점도 분명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다음에 선택지가 많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만한 추정법이 이 최대 가능도 추정법입니다. 보시면 최대 가능도 추정법은 F의 패밀리만 우리가 그냥 대충 가정하면은 1단부터 그냥 쫙 나와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건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기억합시다. 자, MLE 세타잇은 언제나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모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세타를 찾는 거니까 당연히 이 세타 햇도 오메가라는 우리가 특정 지형 공간상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테크니컬하게는 우리가 MLD를 찾을 때 보통은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고요. likelihood 펑션에다가 로그를 씌운 다음에 로그를 씌운 녀석 보통 맥시마이즈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네, 맞아요. 계산이 쉬워져요. 우리는 곱이라는 개념을 생각보다 잘 몰라요. 네, 곱을 어디 갔어? 그냥 가능도 함수는 늘 그 인디펜던트한 녀석들의 곱이니까 프로덕트잖아요. 근데 로그를 씌우면은 저기다 썸으로 바뀌죠. 곱보다는 썸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ikelihood 대신 로그 likelihood를 많이 쓰는 이유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없이 large L세타라는 말 대신 small L세타라는 소문자 L세타라는 말을 쓰면은 보통 이거는 로그 likelihood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은 로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는 최대값이잖아요. 자, 최대값이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유니크하게 존재하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MLE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존재한다고 해도 유니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풀지 않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그 문제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델은 이게 true라서 쓴다기보다는 use풀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or가 유니크하게 존재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패밀리를 먼저 고려합니다. 그러면은 MLE 어떻게 찾느냐? 세타 햇은 자 likelihood 펑션의 최대화원, 그 다음에 로그 likelihood, 로그 가능도 함수의 최대화원. 그러면 이제부터 끝났나요? 이제 최대값만 구하면 됩니다. 이제 최대값 구할 거고요. 미안해, 이제 지루할 거야. 미안. 이제 뭐 대열 이그지스트 이런 거 많이 안 쓸 거예요. 주구장창 미분하고서 개형 그리고 막 이럴 거예요. 네, 뭐라고요? 네, 말해도 돼.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example. 자, 바로 뭐라고? 자,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서 지금 변수가 지금 맞아. 세타가 트루 파라미터 세타가 왜 이러지? 자, 만약에 세타가 이 무슨 일이죠? 왜 왜 펜슬이 왜 안 나와? 왜? 잠깐만요. 됩니다. 안타깝어요. 자, 만약에 세타가 그냥 리얼이야. 그러니까 그냥 미안해요. 세타가 사는 모수 공간이 리얼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일변량 최대화원 찾는 문제는 너무나 쉽죠. 미분을 해도 되고 이게도 미분을 해도 되고 개형을 그려도 되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가 사는 세상이 만약에 다차원이야. 자, 아까 6, 시그마 제곱이 사는 세상 2차원이죠? 일반적으로 다변수 함수의 최대화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언제나 찾을 수 있는 anytime 솔루션은 없습니다. 네, 그냥 군데군데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를테면은 미분에서 0, 즉 그레디언트가 0인 지점이 여러 개 없고 여러 개 없다면 그 다음에 걔네들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좋은 조건으로
이 다변수 함수의 이계도 미분이 모든 점들에 대해서 네거티브 데피니트면 네, 네거티브 데피니트. 파지티브 데피니트의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기억나나요? 다변수 함수 2번 미분했더니 모든 인풋에 대해서 네거티브 데피니트야. 하는 말은 우리가 개형을 그렸을 때 이렇게 뒤집힌 빗살무늬 톡이 모양으로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늘 맥시마이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네. 그래서 이걸 MLE를 애니타임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그때 케이스에 대해서 그냥 연습을 하면 됩니다. 지금 다양한 예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봅시다. MLE of the success probability parameter for the Bernoulli distribution. 우리가 아까 예제를 봤던 거죠. 자, 샘플이 베르누이 세타를 따른 이때 세타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를 찾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도 답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MLE를 찾는 문제는 상당히 그 답안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자, 일단 라이클리후드 펑션부터 써요. L세타. 자, L세타는 자, 데피니션에 의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이 스텝은 보통 생략해도 되는데 조금 교육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씁시다. 어차피 데피니션상 X부터 XN까지의 조인트 PDF가 있을 때 각각의 리얼라이제이션을 관찰할 확률이죠. 물론 트루 파라미터가 세타일 때. 자, 여기 보통 조건부 확률처럼 이렇게 바로도 많이 쓰고, 그렇다고 이게 세타가 조건부 확률은 아니니까 세미콜론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자, X1부터 XN까지가 IID니까 그래서 자, 얘는 X1부터 XN까지의 미안해. 그래서 어차피 IID니까 X1의 그 PMF를 F라 쓰면 sum product i는 1부터 n까지 F IID니까 그냥 마지널 PMF가 다 똑같죠? XI 기분 세타. 이거 J 아니고요, 세미콜론입니다. 여기까지는 IID 샘플에 대해서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그 아규먼트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보통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보통 익숙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이 x1이 베르누의 세타니까 이제 이걸 쓸 수 있죠. 썸의 프로덕트 i부터 n까지 세타의 xi승 곱하기 1 빼기 세타의 1 빼기 xi승.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쉽게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바로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 L세타. 자, 정의상 로그 L세타 스몰 L세타는 영혼이 없이 씁시다. 자, 로그 프로덕트 i부터 n까지 세타 xi승 곱하기 1 빼기 세타의 1 빼기 xi승. 이제 로그의 법칙은 좀 제가 대충 써도 되죠.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어디 보자. 로그 넘어가면은 서메이션 되고 xi 내려오고 로그 세타 되나요? 1 빼기 x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세타 되죠?
xi 로그 세타 더하기 1 빼기 xi 곱하기 로그 1 빼기 세타. 자, 더 정리하면은 이제 확대하겠다. 미안한데요. 이거 해상 잠깐만 크기 조절 좀 할게요. 너무 크게 썼어. 이렇게 확대해서 쓰겠습니다. 밑에다 써도 돼요? 보여요? 보자. 서메이션 iNiv 10까지 xi 곱하기 로그 세타 더하기 n 빼기 서메이션 iNiv 10까지 xi 곱하기 로그 1 빼기 세타. 자, 뭐 요즘까지 정리했으면은 이제 최대값 찾을 준비가 끝났어요. 최대값 찾자. 그다음에 노트 이것도 필요해. 늘 모수 공간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오메가는 세타가 사는 세상이 어디예요? 0과 1 사이죠? 제가 만약에 기말고사 냈을 때 파라미터 스페이스 안 줬다, 그건 제가 문제 잘못 낸 겁니다. 네, 이거 파라미터 스페이스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잘못했어. 문제에서 이미 이거 있었어야 돼. 미안해요. 단 0 세타 1.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최대화 원만 찾으면 됩니다. 미분하겠죠? 자, L 프라임 세타는 자, 이거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써도 될까요? n 곱하기 x바 얘는 n 곱하기 x바죠? 샘플들 n개 더한 거니까 서메이션 xi n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표본평균 x바라고 부르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제가 저 서메이션 손으로 쓰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nx바라고 쓰겠습니다. 세타분의 nx바 더하기 그 다음에 자, 한번 미분하면 빼기가 되나요? 1 빼기 세타분의 n 빼기 nx바, 즉 n으로 빼면은 세타분의 x바 더하기 1 빼기 세타분의 빼기죠. 어디 갔어? 1 빼기 x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빼밀리는 특히 유니베리티인 경우에는 2번 미분하면 행복해요. 좋은 일이 있어요. 2번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마이너스 세타 제곱분의 x바 마이너스 1 빼기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x바인가요? 그래서 는 0보다 작아요. 올 x인 오메가에 대해서. 아이고 세타. 저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게 한 번 더 미분하면은 한쪽이 합성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한 번 나왔는데 한 번 더 튀어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아는 게 뭐예요? L 세트가 위로 볼록이므로 L 세타 1' 0의 해가 바로 MLA다.
오른쪽에 이어서 씁니다. 그래서 L1 프라임을 0을 풀면 자, 이 식은 세타분의 x바 빼기 1 빼기 세타분의 1 빼기 세타분의 1 빼기 x 바는 0인데 이거 혹시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겠지, 풀 수 있는데 네. 어차피 세타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분모가 0 안 돼요. 0 안 되니까 편하게 양변에 세타 곱하기 1 빼기 세타 곱하면은 자, 세타는 x 바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세타 햇 MLE는 x바, 즉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보통 베르누이 그 분포에서 이 확률 변수 하나하나는 0, 1이죠. 0, 1을 다 더해서 n을 나눴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는 표본 비율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에서 왜 우리가 표본 비율을 세타의 그 성공 확률의 추정형으로 많이 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원래 좋은 거는 여러 측면에서 봐도 다 좋거든요. 그래서 그 베르누이 분포에서의 표본 비율은 물론 그 녀석의 뭐 불편 추정량인 것도 비편량 추정량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MLE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질문. 기본적으로 노말, 바이노미얼, 노말 베르누이 푸아송의 MLE를 계산하는 방법은 손에 많이 익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말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자, 한번 이 상황을 잘 보세요. MLE of the mean parameter for the normal distribution with known variance입니다. x1부터 xn까지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뮤, 시그마, 제로 제곱을 따르긴 하는데 where 분산이 알려져 있어. 이거 보통 수능에서 통계적 추정 문제 나오면 항상 모 표준 편차는 몇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다변수 함수를 다룰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이거 언노운인가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자, 일단 노운부터 할게요. 언노운이라는 거는 그 패밀리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패밀리가 여기가 제로로 지금 주어진 거고요. 그래서 모수 공간에서 시그마 제곱이 날아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는 모수 공간이 줬어야 돼. 자, 뮤가 R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은 자, 사실 아까는 라이클리드 펑션 붙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파라미터 스페이스입니다. 오메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뮤만 사는 세상이고요. 뮤가 모든 리얼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라이클리드 펑션. 이제 조금 디테일을 좀 생각할게요. 자, 라이클리우드 펑션 L세타는 바로 프로덕트 i는 1부터 n까지 어차피 iid 샘플이니까 각 리얼라이제이션이 저기 뭐야 각 리얼라이제이션이 노말 pdf 취할 그 밀도값을 n번 곱한 거겠죠? 자,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제로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로 제곱 분의 x 빼기 x i 빼기 뮤의 제곱.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지금 세타라기보단 지금 세타가 뮤죠. 덜 헷갈리려고 이렇게 뮤의 함수로 쓰겠습니다. 바로 로그 라이클리드 써봅니다. 로그 라이클리드. 여러분들이 이거 왠지 따라 하실 거니까 좀 이쁘게 써야지. 여러분 답안지 쓰실 때 이렇게 쓰세요. 라이클리드 펑션 L뮤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 자, 스몰 L뮤는 윗변을 로그를 취해야겠죠? 자, 로그를 취하면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로그 루트 2파이 시그마 제로 분의 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x i 빼기 뮤의 제곱. 자, 잘 풀어봐요. 일단 로그 엑스포넨셜은 딱딱 캔슬 되겠죠? 그래서 뒤에 거부터 쓰면은 뒤에 거 이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 i 빼기 뮤의 제곱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약간 지금쯤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그마 제로 이 분산을 여기는 그냥 스퀘어루트 없이 쓰시는 것보다는 제곱 쓴 다음에 똑같이 스퀘어루트 안에 집어넣는 게 정리하기 편하거든요. 전기하면은 자 마이너스 2분의 n 로그 2파이 시그마 제로 제곱됩니다. 2분의 1 어디 샀어요? 이거 2파이 시그마 제로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승 밖으로 나오고 이거 n번 더하는 거니까 2분의 n 됐어요. 자, 뮤에 디펜드 하는 텀이 어디만 있습니까? 뒤에만 있죠? 자, 그래서 시험 볼 때 저 앞에 그냥 상수로 날려버리고 저 이건 정하지. 네, 그렇죠. 그래서 L U 맥시마이제이션 필요충 무조건이죠. 맥시마이제이션 오브 뭐 phi 뮤라고 디파인 할까요? phi 미안해요. 미니마이제이션. phi면은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 i 빼기 뮤의 제곱. 자, 그래서 이제 L 뮤는 잊어버리고 요 녀석을 뮤에 대해서 최소화 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각 보면 각 나오죠. 최소화 누구의 같아요? 왠지 표본 평균일 것 같지 않아요? 네, 표본 평균일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요거를 왜 이 시간만 되면 파워포인트가 켜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전공법으로 미분 한번 해보자. 자, phi 프라임 뮤는 2배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뮤랑 xi 자리 뒤집을게요. 뮤 빼기 xi 됐죠? 그 다음에 phi 프라임 뮤는 2인가요? 2n인가요? 그쵸? 자, 어이구 0보다 커. for all mu in 모든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mu가 리얼에서 이거 b뮤에서 아래를 볼로김으로
phi 프라임 뮤는 0의 해가 MLE다. 자, 그래서 뮤 MLE 뭡니까? 이거 는 0 풀면은 phi 프라임 뮤는 0 풀면 어떻게 돼요? 서메이션 i1부터 n까지 xi m뮤 빼기 이거 정리하면은 m뮤 빼기 서메이션 xi죠? 는 0이니까 정리하면은 뮤는 x 다 되나요? 양변 n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phi 뮤는 0 풀면은 뮤가 x 바에서 해가 되니까 뮤의 MLE는 phi 뮤를 최대화시키는 x 바. 자,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민 파라미터에 만약에 베리언스를 안다고 하면은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트는 또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이 여러모로 이론적으로 근본이 있는 애예요. 그다음에 네, 왜요? 아, 네. 오케이. 자,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동안 온갖 배웠던 고급 수학을 위시하고 갑자기 단별량 함수의 최대화 문제 푸는 걸로 문제가 다운그레이드 돼서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2.4.1.1 x1부터 xn까지가 iid로 이번에는 자 감마 1, 섹터입니다. PDF 다 까먹었죠?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PDF 다 줍니다. 제가 치트시트에 PDF 줬잖아요. 그래서 PDF 일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제가 모수 공간을 또 줘야 돼. 모수 공간 오메가는 세타가 0보다 큰 구역입니다. 그래서 세타 MLE를 구하시오. 이 예제는 뭐 때문에 등장했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MLE 구할 때 행복했죠. 세타에 대해서 2번 미분하면은 늘 0보다 크거나 작아가지고 아래로 볼록 아니면 뭐 위로 볼록 나와가지고 그냥 1계도 함수가 0이랑 같다 아마 풀면 돼요. 모든 파라메트릭 패밀리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봅시다. 잠깐만. 녹화 비디오에서 할까요? 녹화 비디오에서 이거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